월말 김어준의 김어준입니다. 직업 자연 다큐 PD 세 분을 모셨습니다. 자연 다큐 국내 1세대 최삼규 PD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상규입니다. 2세대 서준 PD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준입니다. 3세대 김규섭 PD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김수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참고로 이 세대 구분은 제 맘대로 구분입니다.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죠? 예, 예. 우리 최 PD님은 누가 뭐래도 1세대 맞잖아요. 맞습니다. 예. 자연 다큐가 없던 시절 제가 기억하는 게 최초의 아프리카 다큐 예, 맞습니다. 야생의 초원 세렝게티 네, 네.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거든요. 이거 그렇습니까? 사회적으로 큰 화제가 됐었고 이게 월드컵 해예요. 맞습니다. 월드컵 해에 대선 직전에 했어요. 맞습니다. 3부작. 첫 번째는 사자, 두 번째가 누구 때, 네, 세 번째가 제작 일지 같은 거였죠. 맞습니다. 이거 엄청난 화제가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BBC나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영국이나 미국에서나 만들던 거였는데 우리나라가 이런 걸 했는데 심지어 재밌어. 그래서 엄청난 화제가 됐죠. 맞습니다. 다 맞다고 하시네. 저희 세대도 이제 그걸 보고 자랐던 세대. 그죠? 네. 네. 최 PD님이 세렝게티보다 전에 어미새의 사랑이라는 거를 하셨어요. 새들의 가족 관계를 하셨는데 그 전에는 이제 조금씩 자연 다큐를 하던 분들도 계셨는데 기자분들이 하셨대. 80년대 이럴 적에는 이제 전두환 뭐 이럴 적이니까. 전두환 시절이어가지고 탐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네, 그러니까 새 탐사예요. 새 탐사. 네. 아 그렇게 해가지고 자연 다큐 우리나라에 탄생한 그러니까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군사 독재 시절 암울했었던 시절 네. 아닙니까? 기자분들이 취재를 해서 문제점을 얘기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자연으로 가서 동물 얘기나 하자. 동물 얘기. 그래서 처음에는 기자들이 그 프로를 제작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PD 수첩하셨잖아요. 네, 했습니다. 예. 그런데 기자들이 87년도에 직선제 선언하면서 야, 우리가 자연 다큐를 하고 있어야 되느냐? 우리 기자 본연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손을 놓던 때가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어받은 거죠. 초반에는 기자들이 전두환 비자금 찾아야 되는데 그거 못하니까 새 쫓아다니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자연 다큐가 처음 출발한 것이고 우리 최 PD님도 PD 수첩 하다가 기자들이 빠지고 나서 그럼 내가 본격적인 동물 다큐 한번 해볼까? 아프리카 가겠다고 했을 때만 하더라도 야 무슨 아프리카 가가지고 동물을 찍어 그건 BBC가 하는 거야 그랬겠네요. 맞습니다. 네가 아프리카 가서 그 세렝게티 찍으면 BBC보다 더 만들 자신 있어? 야, 하지 마. 그냥 싸게 사다 틀어주면 돼. 1995년도에 그 어미새의 사랑이라고 해서 히트친 게 뻐꾸기 탕난하는 거 아시죠? 남이 둥지 알을 낳으면은 그 녀석이 깨어나서 둥지 알을 모두 밀어내고 혼자 살아나가는. 그 당시 자연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사람들은 노망이었거든요. 뻐꾸기 탕난 모습을 찍어서 보여주면 센세이션하니까요. 근데 운 좋게도 제가 그걸 퉁기를 발견하고 그 프로그램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카메라맨하고 저하고 좀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야, 이거 내셔널 지오그래픽 BBC에서 만든 프로그램 틀어줄 수 없지 않느냐 우리 후세들한테. 한번 우리 시각으로 만들어보자. 아프리카의 세렝게티 가서 사자, 표범, 치탐 이런 거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계속 기획안을 올렸거든요. 계속 안 된다 하다가 안 된다 하다가 2002년도에 7년 만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아프리카 야생 다큐를 한 거는 21세기 들어와서예요. 맞습니다. 야 얼마 안 됐다 진짜. 그러면 노하우가 없잖아요. 없죠. 아프리카 가서 사자를 찍는데 물어볼 선배가 없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나왔던 그 BBC 프로나 내셔널 지오그래픽 나온 그런 거를 계속 모니터를 했죠. 보면서 이제 내가 제대로 경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사자를 계속 쫓아다니면은 그 야생에서 희노애락이 담겨 있는 뭐 스토리텔링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한 재미있는 얘기거리가 있는 프라이드, 사자는 프라이드라고 하거든요. 단체 생활하는 그 프라이드를 계속 쫓아다니면은 스토리텔링이 나올 수 있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걸 집착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현장에 가서 정말 아니구나를 금방 깨달았죠. 기획은 좋은데 무리 하나를 딱 정해가지고 그들의 희노애락을 찍어보자. 근데 왜 아니라는 걸 깨달으셨어요? 사자가 우리 사람들처럼 한 집에 머무르면서 계속 생활을 한다면은 가능하죠.
근데 얘네들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오늘 찍으면은 얘네들이 내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어. 항상 이동하니까 사자는 반경 한 40제곱킬로미터가 자기네 영역인데 물과 사냥감을 찾고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있어서 계속 새처럼 네. 대놓고 찍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네네. 갔더니 그게 안 돼. 예. 오늘 찍었지만 내일 만날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찾으면은 사자같이 또 게으른 동물이 없거든요. 덥고 그러니까 누워 자고 있거나 움직이질 않아요. 뭔가 다이나믹한 걸 찍어야 되는데 네네. 오늘 찍었는데 내일도 그 자리에 있다는 보장이 없고 네. 와 움직여 찾았어. 네. 찾았는데 자고 있어. 네. 또 찾아 또 자고 있어. 네. 맨날 자는 장면만 찍게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걸리셨어요 사자 찍는데. 제가 사자 찍는데 6개월 정도 찍었어요. 세렝게티 사자 연구소가 있거든요. 사자 연구소, 치타 연구소, 폼리 연구소가 다 있어요. 네. 사자 연구소 거기 연구원한테 야 재밌는 얘기거리 있는 프라이드 하나 추천해 다오 그랬더니 그 야생의 초원 세렝게티에 나왔던 주인공 프라이드 남한과 프라이드를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왜 이걸 소개시켜 주냐 그랬더니 원래 사자는 서너 마리의 암컷과 두세 마리의 수컷과 네. 새끼로 구성되는 게 이제 기본 가족 단위거든요. 네. 근데 이 남한과 프라이드에는 수컷이 없는 거예요. 오. 예. 사자 프라이드에서 수컷의 역할은 제왕이 아니라 경비대장이거든요. 자기 영역을 다른 육식동물이 쳐들어온다거나 다른 사자 무리가 쫓아오는 걸 목숨 걸고 물리쳐야 되는 역할을 하는 게 숫사자 역할이거든요. 예. 근데 이 무리는 숫사자가 없기 때문에 계속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특이한 물이네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이건 얘기거리가 되겠다. 숫사자가 없고 계속 다른 프라이드의 영역을 피해서 돌아다녀야 되니까. 지켜줄 수컷이 없어 가지고 네, 네. 다른 프라이드를 피해서 움직여 가는 집단이 있었다. 예예. 그런데 너무 이렇게 피해 돌아다니다 보니까 추적하기가 너무 어려웠죠. 6개월 동안 내내 쫓아다니면서 다행스럽게 하나 아이템을 만들었죠. 정말 다행이다 싶었어요. 가족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근데 네, 화제가 많이 네, 됐어요 그때.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숫사자는 사냥할 줄을 모르거든요. 어. 어미가 숫사자한테 사냥술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어. 숫사자는 우리가 보기에는 용맹하고 왕처럼 느끼지만 사냥 나갈 때 새끼들을 보호하는 게 숫사자예요. 어허. 근데 우리 남한과 프라이드 촬영할 때 암사자들이 사냥하러 쫙 나가면은 새끼들을. 새끼들 지켜주는데 수컷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하이에나 무리가 새끼를 잡아먹는 그걸 촬영할 수가 있었어요. 그거는 BBC도 촬영할 수 없었던 장면이었고요. 그런 그룹이었기 때문에 예. 희노애락이 거기 담겨 있는 거지. 네네네. 위험하지는 않았어요? 아무것도 모른 척 제가 하셨는데? 해보니까요. 예. 사자는 그렇게 위험한 동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위험한데 외적 환경이 정말 위험하고 어렵죠. 왜냐하면은 독충들이 많고요. 독충들. 예를 들면 말라리아, 모기. 사자가 위험한 게 아니라 모기가 위험해요? 예, 왜냐하면 거기 촬영하려면 반드시 모기한테 물릴 수밖에 없고 들어가서 일주일만 지나면은 말라리아 복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다 말라리아 사실 복균자인데 몸이 저항력이 떨어지거나 약해지면은 이게 올라오는 겁니다. 아프리카 가서 사자라든가 네. 표범이 위험할 줄 알았더니 그냥 모기가 제일 위험해요? 모기, 독충. 그 채채파리라고 있어요. 채채파리. 채채파리라고 그한테 물리면 수면병이라고 빡빡 졸다가 죽는 그런 병이거든요. 그 채채파리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따끔해서 보면은 채채파리한테 물린 거예요. 장수말벌만이 커요. 딱 치면은 얘는 뚝 떨어지는데 그날 밤부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날 밤부터 잠 못 자는구나. 너무나 가려워서 사자한테 쫓기고 그런 얘기 들을 줄 알았더니 모기한테 물리고 파리한테 물리고. 예, 그래서 그냥 긁어서 장단지고 파리고 그냥 피가 줄줄 나고 그러고 촬영하러 나가야 돼요. 사자는요 세렝게 국립공원에 촬영 허가해 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허가 조건 1위가 뭐냐면 필드에 나가서는 차량 바깥에 나갈 수 없다. 허가된 장소에서는 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촬영차에 의 있으면은 사자가 공격할 생각도 안 합니다. 차 위에 있기만 하면요? 예. 내려가지 않는 한. 그러니까 차에서 내려서 네. 걸어 다니지 않는 한 네. 안전하다. 네네. 사자도 인간의 차를 구분하는구나. 당연하죠. 저거는 뭐 공격해봐 소용없어. 야생동물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보다 눈높이가 위에 있으면요 자기보다 강자예요. 저희들은 차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사자는 자기 생각하기에 우리가 사냥할 대상이 아니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밑으로 내려갔다 그러면 같은 레벨이니까 공격을 하거든요. 절대 내려가면 안 되거든요. 차야에서 내리지만 않으면 네. 안전하다. 그렇죠. 근데 파리는 모기는 그게 구분이 안 그렇죠. 되니까. 걔는 마구 공격하거든요. 6개월 동안 차 위에 있는 동안 야생동물로부터 공격받은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상상하고는 완전히 다르네. 처음에는 그런 걱정하셨죠. 뭐 사자가 막 덤빌 아, 것이다. 걱정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세렝게티 초원은 풀이 허리까지 올라오는 풀이. 풀밭이거든요. 예. 그 풀밭 안에 그 맹독성 뱀들이 무지 많습니다. 뱀. 예, 그래서 현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저는 사자일 줄 알았거든요. 아닙니다. 숲속에 있는 뱀을 무서워하거든요. 뱀을 일단 물리면은 10초 내에 직사입니다. 응급처치할 뭐 시간도 없어요. 바로 저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 상상하고 전혀 다르네. 아프리카에서는 파리, 모기, 뱀을 조심해야 된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예. 다른데 어디요? 저는 이제 중앙아시아에서 주로 중앙아시아? 촬영을 했는데 중앙아시아에서 촬영했던 동물들은 큰 동물은 늑대하고 눈표범이라고 늑대 보고. 예, 주 대상인데 기억나는 건 저도 최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기한테 물렸던 게 재림지르는 기억밖에 없어요. 모기가 한 100만 마리쯤 이렇게 그게 제일 기억이 나요. 저도 이제 시베리아 쪽에서 작업을 했는데 찐득이. 찐득이 정말 그건 무섭거든요. 찐득이. 예, 맞아요. 찐득이가 나무에 이렇게 있다가 우리 지나가면은 체온을 감지하고 툭툭툭 떨어지거든요. 구멍 있는 부분들 다 들어가거든요. 일단 들어가면 얘를 꺼내줄 수가 없어요. 이 치명적이에요, 이게. 그럼 어떻게 망사 같은 거 쓰고 다녀야 돼요? 여기까지 오는 일단 장화를 신고요. 모자 쓰고요. 근데 어느새 모르게 나오기 때문에 촬영 끝나고 나면은 전부 옷 벗고 서로 봐줘야 돼요. 특히 항문 근처. 항문? 예. 왜냐면 항문으로 주로 이렇게 들고 들어가거든요. 야. 예. 국내 촬영도 마찬가지인데 찐득이가 가장 무섭잖아요. 네, 모기하고 찐득이 제일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찐득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잠깐만요. 동물 얘기를 할 줄 알았더니 곤충 얘기를 하고 있네. 그래서 찐득이 같은 경우에는 서해안 쪽에 그 개천조를 들어가면 지금 시기에요.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한 200마리씩 붙어 있어요, 몸에. 그다음부터 모든 구멍이랑 구멍은 다 막는다. 소매 이쪽 부분을 갖다가 못 들어가게 이까지 장갑을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장갑. 그런 거랑 그다음에 이제 그 등산화를 갖다가 아래쪽으로 바짝 내려서 아예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 등산화 목이랑 등산복 밑동을 갖다가 아예 구멍이 안 나게. 그래가지고 들어갔다가 나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옷을 완전히 밀폐하는. 네네. 재작년에 그래도 물렸어요. 어떻게 들어갔대요? 이런 사이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옷 틈 사이로 어떻게든지 다 털어내지 못하거든요. 뭐 그 정도로 찐득이는 위험하고 국내에 이제 바다를 메워서 만든 호수가 있잖아요. 가놀로라고 모기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아디다스 모기라고 하는 산모기. 얘는 줄무늬가 딱 이렇게 3개. 그래서 학명은 아니고 이 다큐를 찍는 분들이 아디다스 모기라고 하는 모기도 있는데 선 하얀색 3개가 있어서 아디다스 모기라고 하면 다 우리 알아듣습니다. 얘가 그냥 청바지도 뚫어버린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선수만에 이제 야간에 촬영을 하다 보면 의자도 없이 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엉덩이 부분, 사타구니 부분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물어요. 청바지를 입었는데도 청바지 다 뚫어요. 엄청나요, 걔네들은. 40-50방씩 물려요. 네. 40-50방. 그 앞에 비녀로겠어요. 비녀로겠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채채파리랑 곤충들, 독충들이 무섭다 그랬는데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야생 다큐를 할 때 가장 무서운 거는 곤충들이다. 1순위 곤충, 2순위 파충류죠. 최 선배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해본 사람들은 다 안다. 호랑이 안 무섭다. 호랑이 안 무섭다. 모기 파리가 무섭다. 호랑이 사자는 좀 이뻐요. 그러니까 하도 안 오니까는 왔으면 좋겠어요. 안 와요 그래도. 그런 동물들은 너무 찍기 힘들어서 오면 너무 반갑다. 근데 팔 하나 주고라도 찍고 싶거든요. 팔 하나 주고라도 안 와요. 자, 참고로 우리 김규섭 PD는 국내에서 곤충을 주로 많이 하셨네. 곤충부터 조류, 그다음에 곤충, 조류. 포유류까지 다 했었죠. 제가 제작한 게 생존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논이라는 걸 주제로 해서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을 갖다가 세렝게티라고 생각해서 거기에서 가장 용맹스러운 살쾡이 타자로 이제 대변되죠. 국내 자연환경을 세렝게티에 대입해 보자면 타자는 살쾡이가 되는 것이고, 네, 맞아요. 너구리는 하이에나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썩은 고기를 처리하는 게 하이에나잖아요. 생태계에서의 역할이. 예, 그래서 너구리는 주로 썩은 것 사체 처리를 많이 하거든요. 논이라는 생태를 갖다가 놓고 세렝게티를 대입해서 했던 게 생존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때
너구리를 찍기 위해서 잠복을 하다 보니까 아디다스 모기한테 한 40-50방울 물린 거죠. 매일 밤마다 물리는 거예요. 한 3개월 동안 계속. 자, 우리 1세대는 정치적 환경하고 관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2세대, 3세대는 어떻게 하다가 동물 다큐로 빠지신 겁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동물을 좋아했는데 EBS에서 하셨는데 오랫동안. 네네네. 원래부터 이제 소망했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1세대신 최삼규 PD님이 세렝게티 한번 대박 나고 났더니 본격적인 자연 다큐를 국내에서도 만들어 보자 하는 분위기가 생겼어요? 세렝게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어미새의 사랑이라고 굉장히 센세이션을 했거든요. 다른 방송사에서들도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있었고 EBS다 보니까는 교육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동물 교육 목적으로 뭐 예를 들면은 뭐 학교 수업에 개구리가 나온다 이러면은 이제 개구리의 생태를 촬영을 하고 이런 작업들 아프리카까지는 못하고 예, 일단 예. 저희는 개구리로 예, 개구리나 뭐 누에 이런 거로 이제 EBS다 보니까 그렇게 시작했고 하다가 우리 최삼규 PD님이 새 장을 열었고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되는구나. 예, 저희도 시작은 일찍 했어요. 전에 보니까 여기 한번 호랑이 때문에 오셨던 그쵸. 예, 박수영 PD라는 분도 계셨고 이영규 PD라고 은퇴하셨는데 계셨고 EBS가 그렇게 작은 동물로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서 성장한 분들이 이제 호랑이도 가고 예예예. 그러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딴 사람 안 한 거를 해보자 보니까 늑대, 눈표범 이런 거 근데 후배들 하는 거 보니까 요새는 거의 안 만들거든요. 모기가 싫으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고생해서 프로를 만들려 하는 생각이 없어요. 이게 완전 3D 업종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3세대 그 이후 후배들이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저 뒤로는 없어요. 아예. 여기 3세대까지는 세렝게티의 이 영광을 보고 예. 쭉 왔는데 우리 김 PD님 이후로는 이게 이거 3D 업종이구나. 목이 진짜 많이 물린다더라. 그래서 다시 끊어졌어요? 그렇죠. 그것도 아디다스 모기들이 먹으니까. 저희가 등반가도 아닌데 한 5,000m도 올라와야 되고 아파트 짓는 것보다 더 힘든 일들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등에 한 40km 메고 천왕봉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그거 한번 올라갔다가 한 번 더 지금까지 올라간 적이 없어요. 25년 전에 올라갔다가 지금. 그런 식으로 너무 힘든 영역이라 네네. 후배들이 더 이상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이 영역에서. 네. 우리 최 PD님은 야 이거 언제까지 사올 거야? 우리 거를 만들어 보자. 네. 이렇게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네, 2세대, 3세대까지 왔는데 또 이게 끊어져 버렸네. 맞습니다. 근데 동물 다큐를 찍으신 분들한테 처음에 여쭤보려고 했던 거는 위기의 순간들이 없었냐 이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일단 팔이 보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위기죠. 뭐. 예. 그게 정말 의기입니다. 제가 세렝게티 제작할 때 스텝이 6명이 있었거든요. 예. 3명이 카메라맨이었는데 3명 다 말라리아를 걸려가지고 철수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자한테 쫓겨서 어떻게 됐다, 뭐 눈표범과 마주쳐서 어떻게 됐다, 그 위기의 순간들 이런 얘기 하려고 했더니 파리 얘기 계속 나오고 그쪽으로는 안 되겠네. 그러면 파리, 모기, 독충 말고 또 위험한 게 뭐예요? 중앙아시아는 사막하고 초원하고 고산이 둘러싸고 있어서 높은 지대에서 촬영을 많이 했는데 히말라야에 갔다가 돌포라는 지역이 있어서 상돌포하고 하돌포로 있는데 중간에 폭순도스라는 아주 예쁜 호수가 있고 그 위에는 이제 상돌포라고 그러는데 눈표범을 찍으러 이제 거기 상돌포를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컹라라는 이제 한 5,100m 정도 되는 고개를 넘어가서 6월 달에 촬영을 하는데 갑자기 눈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갔던 그 가이드가 6월 달인데? 예, 눈이 막 갑자기 오는데 지금 안 가면 고립이 된다고 빨리 넘어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일주일을 가서 넘어갔는데 촬영을 하루인가 하고 이제 넘어가게 될 판인데 어떻게 할 수가 또 없잖아요. 이게 고립된다니까. 그래서 다시 넘어오는데 눈이 많이 오니까 가이드라든가 포터 이런 사람들은 살겠다고 다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가이드하고 포터가 가이드도 없고 포터도 없고 그러니까 남은 거는 이제 한국 사람들 4명하고 인간이 제일 위험한 거 아니야? 지금 인간은 믿으면 안 돼요. 그랬는데 이제 마침 카트만두에서 원 가이드를 한 명을 데리고 가면 현지에서 현지 사람들이 이제 포터나 이런 사람들을 고용을 하는데 이름도 안 잊어버려 썬더럼이라는 그 친구 한 명만 낳고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럼 해는 치고 정말 죽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는다는 지금 뭐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막 해는 치고 눈보라치고 다 도망갔고 몰아치고 있는데 현지인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 다 도망가 버리고 고립된다고. 다 죽었구나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이제. 눈이 막 거의 무릎 이상 빠지고 막
하니까 근데 좀 죽었다는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죽었다는 예. 생각. 이건 죽었구나. 6월 달이니까 이제 옷을 두껍게 입고 갔지만 완전 방한복은 아니죠. 저지대는 열대지방이니까는 그렇지. 그러니까 뭐 옷도 막 춥고 어. 배는 고프고. 근데 모기는 없더라고요. 이번에는 인간에 의해서 예. 배신당해 죽을 뻔했는데. 그때가 제일 위험했던 것 근데 같고 어떻게 거기서 살아나셨어요, 근데?